법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기업을 살렸다가 죽이는 법,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뭐 1년도 이제 다 된 얘기인데 작년 이제 2월 달에 형사재판과 뭐 민사재판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형사재판에서 그 대표가 기소를 당했어요. 근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물론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해도 되는 건 아닌데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을 근거로 민사나 뭐 행정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생각해서 무죄를 받고 뭐 밑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무죄 선고, 택시 업계는 이제 불평을 하고 타다는 미래를 선택한 재판부에 감사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타다금지법이 제동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건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고 타다금지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입법부. 그래서 그런데 한 달 있다가 바로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타다 베이직은 그냥 역사의 대안길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판결 선고 하나에서 막 한호하고 웃었다가 또 한 달 있다가 입법에서 우리가 이거를 막아버리니까 또 입법부에서 못하게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사업을 못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기업을 살렸다가 또 죽이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하는 장치를 하는 게 법, 규제다. 5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여부를 딱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5인이 넘어가는 순간에 나는 근로기준법 지켜야 된다. 물론 예외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 1개월 전 해고의 예고 및 서명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는 한 명을 우리가 고용하더라도 근로하더라도 해야 되고요. 하지만 5인이 넘어가는 순간에 뭐 부당해고 못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 지급해야 되고 10인 넘어가면 취업규칙도 작성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비치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규제가 속된 말로 빡세집니다. 하지만 그래서 내가 4인에서 5인으로 넘어갈 때 그때 잘 고민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만약에 좀 노동 유연성을 잘 가지고 가려고 하면 외부 용역 계약, 프리랜서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어떤 프리랜서 계약으로 좀 처리를 하시는 경우가 필요하고요. 근로는 내가 지휘 감독하에 있는 내가 딱 어느 정도 출근하게 혹은 재택근무하면 내 관리 감독을 받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예 외부 용역을 주는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내부화 시켜서 내가 이거 핵심 역량이야 싶으면 이제 5인 이상 늘어나겠죠. 그 과정의 노동 유연성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4인에서 5인 넘어갈 때 일단 첫 번째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5인은 계약직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자 볼게요. 계약직 포함,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계약직 포함이고 주 40시간을 하는 사람이 5인 이상 되는 거예요. 경영자는 제외예요. 그러니까 등기사는 근로자 아니에요. 등기로 이사돼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표 제외입니다. 그 사람들은 따로 주주총회에서 따로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받지 않아요. 경영자는. 그러니까 등기이사, 코파운더들은 대부분 다 등기이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계약직은 포함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노무사 부분한테 정확하게 체크하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20시간씩 2명을 고용할 수 있잖아요. 주 20시간. 그런 사람 두 개 합해서 40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한 명에 아마 해당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노무사분이 훨씬 잘 알기 때문에 노무사분한테 꼭 물어보고 하세요. 아무튼 저는 이 큰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근로자는 선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간혹가다 사람들도 악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로자들 중에서도 간혹가다 가끔씩 악덕한 근로자들이 있어요. 사고를 치고 나가면서 기계 사용자들, 그러니까 대표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얘가 뭘 못 지켰냐 막 봐요. 보면 근로계약서 안 썼네. 이거 노동청에 꼰질러야지. 엄청 잘해준대요. 그러면 500만 원 벌금 혹은 500만 원 과태료 물어요, 대표가. 그래서 막 가서 뭐 거기서 막 조사받고 이래야 돼요. 얼마나 분해요. 잘해준데 얘가 깽받치고 나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꼬투리를 안 잡히려고 하면 꼭 근로계약서 작성하세요. 근로계약기간, 정규직은 기한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고요. 계약직은 기한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 저는 좀 뭐 근로자들이 약자들이 많지만 그래도 죄송하지만 스타트업 자체도 너무 영세하고 제일 처음에 약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계약직으로 할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밑에 보면 부당해고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5인 이상이 되면 그래요. 그러면 5인 이상이 됐을 때 이제는 못 자르게 돼요. 이유 없으면 정규직이면요. 우리가 이유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여러 번 징계 이유에 잘라야 되는데요. 그 못 자르게 돼요. 하지만 계약직으로 해놓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5인 했다가 다시 4인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무조건 저는 계약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이 우리랑 핏이 맞는지를 보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